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노밋의 조시입니다. 11월 둘째 주에 접어들었는데요. 이제 입동이 지나 진짜 겨울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겨울 시작과 함께 11월 둘째 주는 어떤 소식들로 시작할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구글 픽셀 6 시리즈 일부 모델에서 보고된 화면 깜빡임 현상이 12월 업데이트에서 수정될 것이라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최근 레딧 등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에 따르면 픽셀 6가 꺼져 있는 동안 시작 버튼을 누르면 디스플레이가 깜빡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화면 깜빡임 현상 외에 올레드 패널의 녹조 현상도 일부 보고되고 있으나 구글이 공개한 11월 업데이트에서는 아쉽게도 디스플레이 버그가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성명을 통해 디스플레이 수정 사항이 12월 업데이트와 함께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구글 11월 업데이트에는 특정 시나리오에서 알림 소리가 들리지 않는 문제 개선 및 오디오 품질 개선, 특정 서드파티 앱 안정성 개선, 특정 앱에서 PIP 미디어 재생 개선, 연결 안정성 개선 등 많은 개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출시 3년이 지난 픽셀3 및 픽셀3 XL은 지원이 중단되면서 11월 업데이트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준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갤럭시 S21 FE 팬 에디션 후면 패널에 실물 사진이 유출되었다고 샘 모바일이 보도했습니다. 트위터 계정 마우리 QHD에 올라온 사진 2장은 갤럭시 S21 및 갤럭시 S21 플러스와 유사한 카메라 하우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3개의 원형 카메라 컷아웃과 옆에 LED 플래시를 위한 1개의 컷아웃이 뚫려 있습니다. 갤럭시 S21 FE는 플래그십 갤럭시 S21 보급형 모델로 프로세서 등 일부 사양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되며 트리플 카메라는 1200만화소 메인 카메라, 1200만화소 초광각 카메라, 800만화소 망원 카메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로 유튜브 채널 컨셉 크리에이터가 목업을 입수해 핸즈온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는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전문 시장조사업체 DSCC CEO 로스영이 트위터를 통해 삼성 갤럭시 S22 시리즈 스마트폰이 12월 첫째 주에 양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갤럭시 S22 부품 양산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정보까지 종합해볼 때 갤럭시 S22 시리즈는 내년 2월 출시가 유력해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 모델인 갤럭시 S21 시리즈의 경우 10월 말 11월 초 양산을 시작해 올해 1월 출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내년 1월 CES 2022에서 갤럭시 S21 FE를 먼저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영 CEO는 갤럭시 S22 시리즈의 색상 옵션도 공개했는데 갤럭시 S22 및 S22 플러스는 블랙, 그린, 핑크 골드, 화이트 색상으로 출시되며 갤럭시 S22 울트라 모델은 블랙, 다크레드, 그린, 화이트 색상으로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출하량을 늘리기 위해 아이패드 생산량을 줄일 계획이라고 일본 니케이 아시아가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 13 생산을 위한 충분한 부품 확보를 위해 아이패드 생산을 50% 감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구형 아이폰 모델의 생산량도 줄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이 아이패드 생산을 감축함에 따라 아이폰 13 공급에는 숨통이 트일 전망이지만 아이패드 배송 기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근거로 하는 게 해외에서는 애플 웹사이트에서 일부 아이패드 모델의 배송 기간이 이미 12월로 미뤄졌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애플은 지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글로벌 반도체 칩 부족 및 동남아시아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아이폰 생산 차질을 빚었으며 4분기에는 공급망 이슈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가 생산 문제에 직면하면서 애플 차기 아이폰 14 시리즈에 3나노 칩셋이 탑재되지 않을 수 있다고 디인포메이션이 주장했습니다. 애플 최신 아이폰 13 시리즈는 TSMC에 개선된 5나노 공정으로 제조되는 A15 바이오닉 칩셋으로 구동되고 있습니다. 이전 보고서에는 애플이 2022년 일부 제품에 3나노 칩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TSMC는 3나노 공정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은 일반적으로 2년마다 최신 공정을 적용해 성능과 전력 효율이 크게 개선된 새로운 칩셋을 공개합니다. 그러나
TSMC가 공정 전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이폰 역사상 최초 3년 연속 같은 공정의 칩셋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비디오 카즈와 MSI 측에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인텔 12세대 엘더레이크 CPU의 코어 다이와 관련되어서 현재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P코어와 E코어의 구조를 적용한 엘더레이크는 E코어 여부에 따라 그 CPU 다이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화면과 같이 맨 좌측에 있는 CPU는 11세대 CPU, 그리고 중간에 위치한 A+A CPU가 12900K, 그리고 그 옆에 우측에 위치한 CPU는 동일한 12세대 CPU인 12400인데 동일한 12세대 CPU임에도 불구하고 육안으로 보기에도 작은 CPU 다이를 사용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바로는 스몰 코어를 탑재하는 일부 CPU에 있어 효율적인 다이 활용을 위해 일부 CPU 다이를 작게 설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상기 이후로 이 코어 여부에 따른 CPU 다이에 있어서는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해당 이 코어를 탑재하는 CPU인 i5-12400과 같은 논-K CPU의 출시 시기로는 현재 2022년 1분기 중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AMD Gen4 CPU와 관련된 문건에 따르면 AMD Gen4 CPU에선 L1 캐시는 동일한 캐시 용량을 가지지만 L2 캐시는 기존 Gen3 CPU 대비 2배 증가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해당 L2 캐시 용량이 실제로 2배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L2 캐시의 경우 L3 캐시 대비 더 빠른 속도를 보이는 만큼 부분적인 CPU 성능 개선 혹은 향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Gen4 CPU의 L3 캐시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현재 추가로 확인된 내용은 없으나 기존 Gen3와 같이 현재 L3 캐시 용량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지난번에 AMD가 컴퓨텍스 2021에서 공개한 V캐시가 Gen4에도 추가 적용될 것으로 현재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AMD Gen4 CPU 및 RDNA3 그래픽카드의 출시 시기로는 2022년 하반기 중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AMD의 Gen4 CPU는 인텔 13세대 CPU인 랩터레이크와 경쟁할 예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 11에서 AMD 라이젠 CPU에 있어 일부 성능 저하가 있던 내용이 픽스, 즉 수정되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먼저 윈도우 11에서 발생했던 성능 저하는 CPU의 L3 캐시 레이턴시 증가로 정상적인 L3 캐시 레이턴시 대비 최대 3배 이상 늘어났으며, 해당 L3 캐시 레이턴시 증가로 인해 일부 게이밍 성능에 있어서는 최대 15% 이상 성능 하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문제를 인지한 AMD와 마이크로소프트에선 이번 성능 하락 문제를 확인했으며 그에 따른 수정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 공개한 윈도우 11 빌드 22000 282 베타에서 해당 L3 캐싱과 관련된 성능 저하 문제가 해결됐다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베타 버전에서 픽스된 윈도우 11 버그로는 인터럽트 처리 문제, 일부 시작 메뉴와 작업 표시줄이 표현되지 않거나 동작하지 않는 문제, 재부팅 후 넘버락 상태가 유지되지 않는 문제 등 다양한 문제 및 버그들이 픽스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개한 빌드 버전 22000 282 베타 버전과 관련하여 픽스된 자세한 사항은 윈도우즈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RTX 30 시리즈와 관련되어 최근 RTX 3070 Ti 및 RTX 3080 12GB 모델에 대한 출시와 관련된 정보가 전해졌습니다. 먼저 지난 AMD RX 6600 시리즈와 같이 메인스트림급의 포지션한 모델에 대응할 것으로 예측되는 RTX 2060 12GB 모델인데, 해당 RTX 2060 12GB 모델은 GPU 스펙 자체는 RTX 2060과 동일하나 VRAM 용량에 있어서 차별화된 것으로 현재 12월 7일에 발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언급된 모델은 RTX 3070 Ti 16GB 모델과 RTX 3080 12GB 모델인데, RTX 3070 Ti의 경우 GPU 스펙은 동일하나 메모리 용량에 있어서 차별화를 둘 것으로 보이며, RTX 3080 12GB 모델의 경우 아직 정확한 GPU 스펙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예측으로는 늘어난 메모리 버스와 함께 조금 더 많은 쿠다 코어를 탑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러한 스펙 정보를 가진 RTX 3070 Ti 및 RTX 3080 12GB 모델의 출시 시기로는 2022년 1월 11일 중 발표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그리고 AMD의 차세대 그래픽카드와 관련된 정보가 루머로 유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AMD RDNA3인 RX 7900XT에 대한 정보가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은 외신 하드웨어 타임즈와 제품 출시 전 다양한 정보를 유출하는 트위터 그레이먼 55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AMD의 RDNA3 그래픽카드의 RX 6900XT의 경우 최대 500W의 소비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능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언급됐는데 RX 7900XT의 경우 현재 SP코어가 15000개 이상을 탑재하는 MCM 설계 구조를 적용하여 기존 RX 6800XT 및 6900XT 대비 매우 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최대 2배에서 3배에 이르는 성능 향상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이는 RTX 4090과 필적하는 성능으로 예상된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엔비디아의 RTX 4080 및 4090의 경우에도 기존 RTX 3080 및 3090 대비 2배 이상의 성능 향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러한 성능 향상분만큼 실질적인 TDP에 있어서도 증가하여 사실상 두 모델 모두 높은 400W 이상의 TDP를 가질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텔에서 엘더레이크가 출시되었는데요. 이에 맞춰 최근 AMD에서도 이에 대응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내용인즉슨 AMD가 특정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젠4D를 개발 중인데 해당 젠4D는 인텔의 빅 플러스 리틀 코어와 비슷한 구조를 적용할 예정이라는 소식이며 실제 해당 젠4D를 CPU에 적용할 경우 라이젠 8000 시리즈를 기준으로 APU에 있어 8개의 빅코어와 16개의 스몰코어와 같은 구조로 현재 예측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젠4D는 APU뿐만 아니라 서버용 CPU인 EPYC CPU 라인업에 있어서도 128코어를 탑재한 모델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는데 루머로 언급된 내용에 따르면 젠4D를 기반으로 최대 128코어를 탑재할 예정이나 SMT 기술 지원 여부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아직 리틀코어에 대한 내용과 보다 상세한 정보는 현재 루머 단계로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AMD의 이러한 움직임은 정황상 인텔 엘더레이크 CPU와 같이 저전력 고성능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CPU 및 리틀코어에 대한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젠4D CPU의 출시 시기에 대해서도 언급됐는데 젠5 CPU가 출시될 예정인 2023년 늦어지면 2024년 중 공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인텔 빅플러스 리틀코어를 적용한 12세대 엘더레이크와 관련하여 개발자 안내서를 공개했는데 해당 내역에 있어 일부 DRM 호환성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인텔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내용에서는 기존 게임 및 향후 게임에서 DRM을 적용한 게임의 경우 해당 DRM이 적용된 알고리즘이 빅 플러스 리틀 코어 즉 하이브리드 플랫폼을 알고 있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인텔은 현재 데누보와의 기술 협력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DRM이란 일명 복돌이 즉 불법 복제와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안 기술인데 문제는 일부 VM 프로텍트 CQ롬과 같이 데누보와는 다른 DRM에 있어 해당 엘더레이크 CPU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업데이트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일부 게임에 있어 실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DRM 적용 여부는 대부분의 AAA급 타이틀 게임은 물론이거니와 일부 게임 출시가 오래되어 무료로 풀어줄 경우 DRM 보호를 제거하여 공급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반대로 DRM을 그대로 적용하여 무료로 적용되는 게임도 있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DRM 회사에서 엘더레이크 대응 업데이트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실제 게임 플레이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인텔 측에 있어서는 기술 협력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만큼 노력은 하겠으나 앞서 소개했던 일부 게임에 있어서는 약간의 호환성 이슈가 있을 것으로 현재 예측되고 있습니다. DDR5 및 인텔 12세대 엘더레이크 CPU의 공식적인 출시가 되면서 최근 일본 시장에서 DDR5 메모리의 가격이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메모리 모델로는 커세어 벤저스와 도미네이터 그리고 G스케일 XMP 메모리, 킹스톤 DDR5 등 다수의 모델이 공개되었는데 대부분의 5200MHz 스펙을 가진 XMP 메모리는 37,200엔 이상 한화 즉 약 38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로 순정 16GB 곱하기 2 32GB 구성 4800MHz 클럭을 가진 메모리 키트의 평균 가격은 36,000엔 이상
하나, 즉 약 37만원으로 공개가 된 만큼 실제 국내 시장의 가격에 있어서도 1GB당 약 1만원 이상, 즉 32GB 키트 모델 기준으로 약 30만원 이상의 가격에 출시될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부 고성능 XMP 메모리의 경우에는 아직 가격에 대해서 따로 확인된 바 없으나 모델에 따라서 40만원부터 고사양 모델의 경우에는 50만원 이상의 가격에 출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1월 둘째 주 IT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엔비디아가 11월 9일 오후 5시부터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인 GTC를 개최했는데요. 이번 11월 행사에서는 신제품 공개보다도 딥러닝, AI, 제조 및 시뮬레이션 등 현업의 그래픽 이용하시는 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내용을 다루는데 현업에서 활용하시는 분들은 참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TC 2021 11월 행사 링크는 아래 남겨놓을 테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11월 둘째 주 이번 소식들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덤으로 좋아요, 댓글,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노밋의 조씨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